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걱정이 많아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고 가슴도 답답해요. 병원 가봤더니 고혈압이래요. 그 걱정을 한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겠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3세 김대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 주변에 친구들도 하나둘씩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일들도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이 더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걱정할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생기니까 괜한 걱정만 늘어나네요. 얼마 전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이던 친구는 예전에 건강도 좋고 성격도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몇 년 만에 보니 얼굴이 확 늙어버렸더군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이 친구야,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으니 친구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요즘 자꾸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병도 없대. 그냥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밤에도 잠이 잘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걱정이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거구나.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나 가족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돌아보니 그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결국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이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인데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제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더군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 걱정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고민을 나누면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걱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부터 걱정을 없애는 방법까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걱정이 많으면 병이 난다 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어른들의 잔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건강도 좋고 말도 잘하던 친구인데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더군요. 어디 아파? 하고 물으니 친구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병도 없는데 그냥 몸이 자꾸 아프고 기운이 없네. 병원에 가봐도 딱히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 의사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 사실 요즘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에 밤잠을 설쳐서 그런가 봐. 이 말을 듣고 나니 문득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했던 말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결국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걱정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함께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걱정을 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적당히 나오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더 세게 뛰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결국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걱정이 많으면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서 감기나 염증 같은 잔병치레가 많아집니다. 위장이 나빠집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지요.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병으로 이어집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걱정이 많으면 밤에 잠을 설치고 결국 피로가 쌓여 몸이 더 망가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게 됩니다. 결국 걱정이 많을수록 수명까지 짧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걱정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연구에서는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5년 이상 짧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걱정이 병을 부르는구나.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걱정 때문에 병이 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인데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이 잔뜩 수척해졌더군요.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걱정이 많아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고 가슴도 답답해요. 병원 가봤더니 고혈압이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 걱정을 한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겠나? 후배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후배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건강이 더 악화됐고 결국 위궤양까지 생겼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더 불안하고 더 걱정이 많아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이처럼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망치는 독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걱정을 줄이면 몸이 좋아질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실제로 걱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수명이 더 길고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중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꿀 수 없는 일은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바꿀 수 없는 일은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이웃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인데 평소에 성격도 밝고 건강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아, 김 선생님, 요즘 뉴스 보셨어요? 경제가 안 좋다는데 우리 아들 회사는 괜찮을까요? 물가도 자꾸 오르고 손주 학비도 걱정되고 요즘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밤에도 잠이 안 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걱정이 그분에게 도움이 될까? 그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까? 손주 학비가 갑자기 싸질까? 자식의 회사가 갑자기 탄탄해질까? 아닙니다.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걱정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가? 제가 잘 아는 한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는 50대 중반인데 자식 걱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애가 대학을 잘 가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늘 달고 살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배가 걱정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자식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후배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아빠 제발 좀 그만하세요. 공부보다 아빠의 잔소리가 더 힘들어요. 이 말을 듣고 후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본인은 자식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정작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바뀌는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십시오. 대부분의 걱정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을 멈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의 장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응원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쓸데없는 걱정보다는 절약을 조금 더 한다든지 건강을 챙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고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걱정만 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걱정이 줄어들고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즉,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걱정을 줄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후배를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긍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얼굴이 잔뜩 어두워 보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니 후배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형님,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립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가게 임대료도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니 생활이 너무 팍팍해요. 밤마다 이 걱정 저 걱정에 잠도 못 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지금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 후배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 하지 않겠나?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혹시 내일 일이 잘 안 풀리면 어쩌지? 혹시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어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걱정들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정작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두고 걱정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삶을 바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걱정을 줄이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며칠 전 한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50대 후반인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많아 보였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표정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후배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형님,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형님이 해주신 말씀 듣고 실천해 봤어요. 괜히 걱정하느라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후배는 걱정을 줄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답니다. 손님이 줄어든다고 걱정만 하는 대신 가게를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보고 SNS 홍보도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답니다. 건강이 걱정된다고 한숨만 쉬는 대신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산책하고 평소보다 한 숟가락씩 덜 먹으며 체중 관리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들을 하나씩 실천하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걱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저는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걱정만 하면 뭐 합니까? 행동해야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걱정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낭비한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걱정 중에서 진짜로 현실이 되는 걱정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90%의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걱정을 없애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 감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며칠 전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70대 초반의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늘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걱정이 많아요. 아들도 손주도 다들 바쁘니까 가끔 연락도 안 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쑤시고 괜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마음이 허전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금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가진 것들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매일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있다고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밥 한 끼 드셨죠? 네, 그렇죠.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걸어 나오셨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저랑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할머니는 가만히 제 말을 곱씹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아요. 사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걱정이 줄어든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사의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이라는 것은 보통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난 돈이 부족해,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 외로워. 감사하는 사람은 난 아직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어.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이지요.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걱정이 많고 불안한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 선배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사를 연습하고 있어. 감사 연습이요? 응,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거든.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아무리 걱정해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그냥 감사할 일을 찾아보기로 했지. 그 후로 그 선배는 매일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 2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이전보다 훨씬 덜 불안하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감동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걱정이 생길 때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 곁에 있다면 감사하고, 내일 먹을 밥이 있다면 감사하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면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점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걱정할 때마다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내 건강이 걱정돼요. 그래도 지금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돈이 부족해요. 그래도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외로워요.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감사하다. 이처럼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걱정이 줄어들고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걱정을 줄이고 실제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을 없애는 4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을 없애는 4번째 방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성격이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자기들 사느라 바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 친구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걱정을 하느라 정작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걱정을 준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걱정만 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즉,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바꾸지 않지만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행동이 없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반대로 행동을 하면 생각이 바뀌고 걱정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사실 걱정이라는 것은 무언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때 가장 커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걱정된다면 걱정하는 대신 하루에 30분이라도 걷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한숨 쉬는 대신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걱정이 줄어들고 상황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후배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걱정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해줬습니다.
걱정을 멈추려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돼. 그 후배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 듣고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업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건 하기로 했어요. SNS 홍보도 해보고 기존 고객 관리도 더 신경 써보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걱정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참 기뻤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냥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이 후배가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줄이는 실천 방법,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3가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걱정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부터 하루 20분이라도 산책하기. 돈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기록해 보거나 쓸데없는 소비 줄이기.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너무 많은 연락을 하지 않고 거리를 조절하기. 이처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걱정이 점점 줄어들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걱정을 하는 동안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는 순간 걱정은 줄어들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키운다. 걱정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머릿속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걱정을 줄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을 줄인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걱정을 없애고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걱정을 줄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갉아먹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 뿐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걱정은 몸을 망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위장이 나빠지고 불면증까지 생깁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몸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은 고민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걱정한다고 경제가 좋아지거나 자식이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이 걱정되면 하루 3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돈이 걱정되면 불필요한 소비부터 줄여보세요. 인간관계가 힘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없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는 가족,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제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걱정을 줄이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여러분도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걱정 없는 편안한 삶, 여러분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